봐봐라, 당신은 현재 지금 거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사는 인생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한번 때깔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러한 그 중간에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최대한 불리고 그 갭을 최대한 강조를 해서 그 사람의 멘탈을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기꾼들이 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뻔뻔이 하시는 분들이 잘 보면 결국 강의를 팔아먹거나 책을 팔아먹거나 그리고 이상한 쓸데없는 새벽 기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팔아먹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좋은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보실 제목의 영상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주요 유형 4가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 2월에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접근 논리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보다 더욱 재밌어서 저는 일부러 그 재미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논리로 접근하는지 저는 재미로 이렇게 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4가지 논리로서 이 부동산 펌프질 하시는 분들이 이 주장을 펼치시더라고요. 첫 번째 논리는 그 보증금을 내 돈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코멘트를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내용인즉슨 부동산 펌프질을 하시는 사람 중에 보증금이 마치 자기 자본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람 특성상 과연 제정신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내 돈이 아니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인데 이것을 마치 자기 자본인 것 마냥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놀랐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서울 목동에 93제곱미터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에 이 아파트인데 그리고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 동일한 아파트인데 지금 2년 전에 최고치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갭이 한 2억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전세를 재계약한다라고 하면 한 2억 정도를 물어줘야 될 판입니다. 집주인이 말이죠. 세입자한테. 자, 그런데 이 보증금 2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냐라는 거죠. 이게 부채 계정인가요? 자본 계정인가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것이 부채 계정인데 자본 계정인 것 마냥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채입니다. 빚. 자, 그 다음에 대출의 기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이 법인 사업자로 부동산 중개업을 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뉴스를 보게 되면 1, 2년 전 뉴스도 아닙니다. 몇 달 전 뉴스인데 작년 연말이죠. 사업자금이라더니 돈 빌려 부동산에 투자한 사업자들 이렇게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건데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용도의 유형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이게 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인 사업자금, 법인 사업자금, 이 정책자금, 운전자금 관련해서 보증지원이나 융자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원기관이 바보가 아니죠. 즉 장난치는 것을 다 잡아냅니다. 빨리 잡아내냐, 늦게 잡아내냐 그 차이지 장난치는 것은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경영 이행 약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을 때 운전자금, 보증지원 등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행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행약정 준수를 보게 되면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용도에 맞게 잘 쓰셨는지 사후관리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업자로 운전자금, 보증지원을 정책자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업적으로 쓴다고 신청을 하신 거지 개인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도구로 신청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경영 의무를 보게 되면 그 약정서에 지금 대놓고 표시를 했습니다. 즉 책임경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보증서 담보대출 용도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책임경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약속을 안 지킨 거기 때문에 지원받은 돈은 다 뱉어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재수가 없으면 형사상 법적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분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사업자금, 법인사업자금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본금 여력을 고려를 하셔서 현금 흐름을 고려시
부동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취득하시면 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취득 안 하시면 그뿐이죠. 그래서 본인 수준의 감당이 불가능한 대출까지 끼게 되면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 가능하면 하고 감당 불가능하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가 아니며 개인적으로 이사 다니기도 귀찮고 세입자로 사는 건 더더욱 싫어서 서울 인근의 1가구 1주택 4집에 행복하게 오붓하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높은 주거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의 규제 완화 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변수에는 통제 가능한 변수와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이 패스트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이 정치, 즉 법적 제도 변화, 법의 변화, 제도 변화 이런 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통제 가능한 변수로 취급을 하셔서 희망 고문하시고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사기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대출 규제라든지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할 것이다 라고 대책 없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는 사기치는 것이죠. 이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변화, 제도권의 변화, 규제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상위 욕구를 자극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맨 아랫단의 생리적인 욕구, 그 위에 안전의 욕구로부터 해서 윗단의 고차원적 욕구, 즉 자아실현의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자는 저차원의 욕구부터 자아실현을 위한 고차원의 욕구까지 이렇게 욕구의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펌프질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상위 욕구 자극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즉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시고 언제까지 일만 하다 죽을 거냐, 나를 봐라,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지 않느냐, 뭔가 이러한 논리로 대부분 강조를 하시죠.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주범이 인간의 상위 욕구를 흔들어 제끼는 것인데요. 이분들의 논리는 뭐냐, 즉 부동산 펌프질하는 분의 논리는 뭐냐면 봐봐라, 당신은 현재 지금 거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사는 인생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한번 때깔나게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러한 그 중간에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최대한 불리고 그 갭을 최대한 강조를 해서 그 사람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기꾼들이 잘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흔들어 젖히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함을 유발을 해서 공포감을 조장을 시키고 그로 인해 태도 변화를 유발하죠. 그래서 특정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펌프질 하시는 분들이 잘 보면 결국 강의를 팔아먹거나 책을 팔아먹거나 그리고 이상한 쓸데없는 새벽 기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팔아먹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아니면 관련 건설사와 유착 등을 통해서 뭐 별도의 광고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귀한 삶의 가치관이 남의 가스라이팅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는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하면 그뿐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건 3천만원짜리 명품백을 가지고 다니건 여러분을 주머니 사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만원짜리 에코백을 사야 되는데 굳이 대출까지 내가면서 3천만원짜리 백을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세로 살건 월세로 살건 여러분 명의의 주택에 살건 강남에 살건 경기도에 살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타인이 계속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의식주는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에 맞게 혹시 대출을 내시더라도 여러분들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고귀한 의사결정에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고 그러한 개입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입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증명의 시대입니다. 작은 성공에서 큰 성공을 창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을 위해서 땀, 노력, 성실의 가치를 존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외부의 가스라이팅을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성장에 집중을 하시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땀, 고통, 피와 눈물이 필수로 수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증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고통은 달갑게 받아들이시고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무언가 얻으려면 나중에 화를 입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펌프질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99.999%는 땅 짓고 헤엄치려고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사기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고통, 땀, 피와 눈물의 가치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도움되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